여러분 잠깐만요.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을 거예요. 회사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제일 잘 맞춰주고 후배 챙겨주고 팀장 눈치도 귀신같이 보면서 역시 김대리는 센스 있어 소리 들으면서 웃는 사람. 근데요. 그 다음날 아침 갑자기 카톡 답장이 없어요.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커피도 사주고 다음에 밥 한번 먹어요 했는데 오늘은 아예 눈도 안 마주쳐요. 여러분 그 사람이 뭘 잘못 먹은 게 아닙니다. 그 사람 GT 음력 2월생이에요. 안녕하세요, 인생문제집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콘텐츠 만들면서 등골이 좀 서늘했어요. 왜냐고요? 제 주변에 딱 이 사람이 있거든요. 이름은 말 못하지만 이 영상 보고 계실 수도 있어서요. 자, 오늘의 주인공은 GT 음력 2월생입니다. 겉으로 보면 완전 이상적인 사람이에요. 성실하고 눈치 빠르고 배려 깊고 일도 잘해요. 근데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 유리벽 하나가 딱 느껴지는 그 사람. 오늘 그 유리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띠별 분석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? 저희 채널 인생문제집에서는 단순히 이 띠는 이래요 식의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.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진짜 필요한 건 통계 수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는 이해의 순간이니까요. 자, 그럼 시작해볼게요. 처음 이 사람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상상해보세요. 소개팅이든 신입사원으로 만난 동료든 아니면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다시 만난 친구든 이 사람은요, 첫인상이 너무 좋아요. 부담스럽지 않게 웃어요. 억지로 분위기 띄우려고 오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색하게 구석에 앉아있지도 않아요. 딱 적당한 자리에 딱 적당한 온도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신기한 걸 느끼게 돼요. 내가 지난주에 무심코 던진 말, 저 요즘 어깨가 좀 아파서요를 이 사람은 2주 뒤에 기억하고 있어요. 어깨는 좀 괜찮아지셨어요? 하면서요.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관찰력이 남다르거든요. GT 특유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음력 2월 특유의 봄의 온기를 만나서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을 현미경으로 보듯 섬세하게 살핍니다. 오늘 옷 색깔이 저번주랑 다른 것, 말투가 조금 달라진 것, 표정 뒤에 숨겨진 피곤함까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.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보고서 하나를 낼 때도 그냥 내지 않아요. 맞춤법 2번, 문맥 3번, 숫자는 4번 확인하고 그래도 제출 직전에 한 번 더 읽어봐요. 왜냐고요? 이 사람은 실수를 극도로 싫어하거든요. 본인의 실수도 남의 실수도요. 이게 바로 GT 음력 2월생의 페르소나예요. 부지런하고 따뜻하고 성실한, 세상 어디에 내놔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그 모습. 근데요, 오늘 우리가 볼 건 그 페르소나 D입니다.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상해보세요.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 팀 회의가 한창이에요. GT 음력 2월생들이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된 노트를 앞에 두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어요. 그런데 동료 박대리가 발표 자료를 펼치는 순간 이 사람의 눈에 뭔가 딱 걸려요. 숫자 하나가 틀렸어요. 아주 작은 오타예요.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.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? 벌떡 일어나서 잠깐만요, 저기 숫자 틀렸는데요? 하고 지적할까요? 아니에요. 이 사람은 회의가 끝나고 조용히 박대리 옆으로 가요.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요. 박대리님, 자료 진짜 잘 만드셨는데요. 혹시 여기 숫자 한 번만 더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?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서요. 팀원들은 저 멀리서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. 역시 김대리. 배려심도 넘쳐. 근데요, 그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벌어지고 있어요. 어떻게 이런 기초적인 걸 틀릴 수가 있지? 저 사람 평소에 나를 무시하나? 아니면 그냥 일을 대충 하는 건가? 그것도 아니면 나한테 일부러 이러는 건가? 그날 저녁부터예요. 박대리한테 보내는 카톡 답장 속도가 살짝 느려져요. 점심같이 먹자는 제안에 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라는 대답이 늘어나요. 직접적으로 화를 내거나 싸우는 것도 아닌데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겨요. 박대리는 이유를 몰라요. 그냥 어느 날부터 공기가 달라진 것만 느껴요. 이 사람은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아요. 대신 천천히 조용히 아주 정확하게 거리를 조절해요. 자, 이제 이 사람의 진짜 내면으로 들어가 볼게요. GT 음력 2월생의 마음속에는 24시간 돌아가는 게 하나 있어요. 의심의 레이더예요. 근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.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봐서 생긴 방어 시스템이에요.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주변을 너무 잘 관찰했어요. 덕분에 타인의 감정 변화를 빠르게 읽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말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너무 예민하게 느꼈다는 거예요. 이 사람은 생각해요. 나는 저 사람을 이 정도로 자세히 보는데 저 사람도 나를 이만큼 보고 있지 않을까?
그러니까 단 한 점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계속 검열하는 거예요. 실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. 어느 날 평소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가 갑자기 커피를 사왔어요. 김 대리님 오늘 힘들어 보여서요. 일반 사람이라면 아 착한 사람이네 하고 고맙게 마실 텐데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즉시 분석이 시작돼요. 왜 갑자기? 오늘 뭔가 부탁할 게 있나? 아니면 지난번 회의에서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? 혹시 나를 회유하려는 건가? 순수한 호의조차 일단 분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.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.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, 이게 자기 보호예요. 미리 방어벽을 치지 않으면 그만큼 상처받을 가능성이 생기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 사람의 내면에는 차가운 계산기가 하나 더 있어요. 따뜻하게 웃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어요. 이 관계가 나한테 이득인지 해가 되는지,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내 편이 될 사람인지 아닌지, 이 결정이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을지.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이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에요. 감정으로 결정했다가 상처받은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감정은 겉으로 드러내고 판단은 냉정하게 하는 이중 구조가 생긴 거죠. 이 사람한테는 특이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. 어떤 일을 시작하면요, 완전히 완벽하게 준비해요. 계획을 세우는 것도 세밀하고 리서치도 철저하고 아무도 생각 못한 변수까지 미리 체크해요. 직장 동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한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요. 그런데요, 발표 하루 전날 혹은 프로젝트 마감 일주일 전,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. 저 이번엔 그냥 빠지게요. 제가 좀 더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. 주변 사람들은 당황해요.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왜? 이게 바로 GT 음력 2월생의 완벽주의 함정이에요. 본인이 세운 기준이 너무 높아요. 그 기준에 1%라도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렇게 할 바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어라는 결론으로 직행해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날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평소엔 100원도 아끼는 사람이 갑자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몇십만 원짜리 물건을 결제해버려요.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 한 방에 팍 써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날 결제 내역 보면서 또 자기 검열이 시작되죠. 내가 왜 이걸 샀지? 충동적이었나? 나 지금 괜찮은 건가? 이렇게 이 사람의 감정 리듬은 열정으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 허무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사이클을 반복해요.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요즘 왜 저래? 하고 느낄 때가 바로 그 전환점이에요. 자, 이제 진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GT 음력 2월생과 잘 지내고 싶다면,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 번째,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. 이 사람은 비유와 생략의 달인이에요.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. 그것도 좋긴 한데 제가 그날 좀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확답은 좀 어렵겠네요. 이 말 해석하면요, 사실상 거절이에요. 바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라는 말 속에 나는 가기 싫어요가 들어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이 진짜 가고 싶을 때는 확답은 좀 어렵겠네요 라는 말 안 써요.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어느 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. 혹시 어제 제가 한 말 중에 기분 나쁜 게 있었나요? 자, 이 질문, 여러분이 기분 나쁜 거 있는지 묻는 게 아니에요. 사실은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이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. 근데 직접 나 기분 나빠라고 말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먼저 알아채고 사과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. 이걸 모르면 저 아무 일 없었는데요 하고 끝내버려서 이 사람 마음속에 벽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.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. 혹시 제가 뭔가 불편하게 한 게 있어요? 솔직하게 말해줘도 돼요. 이 한마디가 그 벽을 허무는 열쇠예요. 두 번째, 이 사람의 섬세함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. 막연한 칭찬은 이 사람한테 안 먹혀요. 일 잘하네요. 이런 말은 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흘려들어요. 이렇게 해보세요. 저번에 보고서에서 그 데이터 시각화 방식 진짜 아무도 생각 못했던 건데 내가 딱 잡아냈잖아. 그거 덕분에 발표 때 반응이 완전 달랐어. 구체적이에요. 날짜도 있고 상황도 있고 결과도 있어요. 이런 칭찬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밤을 새워서라도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. 세 번째, 침묵을 다그치지 마세요. 이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닫으면요, 많은 분들이 무슨 일 있어? 왜 그래? 하고 계속 물어봐요.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더 멀어져요. 이 사람이 침묵에 들어간 건 화가 났거나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에요. 복잡한 감정들을 본인 방식대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. 이럴 때 마법의 문장이 있어요. 정리되면 천천히 말해줘. 기다릴게.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는 나는 내 편이야 라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돼요. 네 번째, 신뢰의 증거를 쌓아가세요. 이 사람은 의심이 많다고 했잖아요.
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. 대신 작은 약속들을 꾸준히 지켜가세요. 다음에 그 책 빌려주기 했으면 다음에 꼭 가져오고,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야 했으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.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일수록 이 사람의 방어벽이 조금씩 낮아져요. 이 사람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? 자기 사생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. 집 얘기, 가족 얘기, 요즘 고민들.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유리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. 연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. 쥐띠 음력 2월생이 연애를 시작하면 어떤 모습일까요? 이 사람은요, 질투심이 굉장히 강해요. 근데 절대 티 안 내요. 예를 들어볼게요. 커플이 같이 드라마를 보다가 파트너가 이런 말을 해요. 와, 저 배우 진짜 잘생겼다. 아니, 예쁘다. 그냥 드라마 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.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은 웃으면서 그러게 하고 넘겨요.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살짝 파트너한테 답장이 5분 늦어져요. 평소엔 1분 안에 답장하던 사람이. 이게 이 사람 방식의 서운한 표현이에요. 이 사람의 마음을 계속 잡고 싶다면 소소한 기념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. 처음 손잡은 날, 처음 같이 밥 먹은 식당, 처음 나눈 전화통화 시간. 이 사람은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. 그리고 파트너도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.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요. 직장에서 이 사람을 파트너로 두고 싶다면요.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세요. 화려한 아이디어, 번뜩이는 기획, 이것도 물론 좋아요. 근데 이 사람한테 진짜 인정받는 건 그게 아니에요. 오타 없는 보고서 마감 하루 전에 먼저 완성해서 가져오는 것, 회의 중에 나온 사소한 디테일까지 챙기는 것. 이런 마무리의 완성도를 보여줄 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요. 지금까지 쥐띠 음력 2월생의 복잡한 내면을 이야기했는데요.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빛나는 순간이 있어요. 어느 날 팀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봐요. 중요한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조건을 바꿔버렸어요. 기존 계획이 완전히 흔들리는 상황이에요. 팀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은요,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노트를 펼쳐요. 그리고 30분 뒤 수정된 대안을 3가지 가져와요. 각 대안마다 리스크 분석과 예상 결과까지 정리해서요. 이 사람의 분석력과 예민함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빛나거든요. 평소에 그렇게 세상 모든 변수를 걱정하고 계산하던 머리가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최고 성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. 팀장이 이 사람을 보면서 생각해요.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. 그리고 또 하나. 이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을 연 상대에게는요, 세상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 돼요.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지켜요. 겉으로 티를 많이 내진 않지만 그 사람이 힘들다는 걸 알면 먼저 연락하고 필요한 게 뭔지 알아서 챙겨줘요. 이 사람의 진심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아요. 이 사람만큼 깊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쥐띠 음력 2월생 여러분께 직접 드리는 말씀이에요. 여러분이 항상 완벽하게 준비하는 건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잖아요. 그거 알아요. 근데요, 이런 이야기 한번 생각해보세요. 어느 봄날 공원에 갔더니 벚꽃이 지고 있어요. 완벽하게 피어있을 때가 아니라 꽃잎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쌓이는 그 장면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것처럼, 여러분이 1%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접어버린 그 일들, 사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이미 충분히 아름다웠을 수 있어요.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.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스스로한테 말해주는 것.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내면의 의심 레이더를 잠깐 끄고 봄 햇살처럼 따뜻한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을 세상 밖으로 꺼내줄 거예요. 오늘은 쥐띠 음력 2월생 이야기를 해봤어요. 어때요? 주변에 이런 사람 생각나시는 분 계시죠? 아니면 혹시 본인이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, 나 이런 거 있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댓글에 솔직하게 남겨주세요. 나 쥐띠 음력 2월생인데 맞아요도 좋고 제 주변에 이 사람 있어요. 공유합니다도 환영이에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인생문제집 채널 구독하시면 이렇게 매주 사람을 이해하는 이야기를 들고 옵니다. 사람이 어렵게 느껴질 때 이 채널 생각해주세요.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.